저 차 속력이 엄청 빠르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저 차 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빠르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 둘 중 누가 더 정확한 표현을 쓴 걸까요? 놀랍게도 두 번째 사람입니다. 속력과 속도.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완전히 같은 뜻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속도까지 더해지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세 단어의 차이를 모르면 학생들은 물리와 국어 지문을 이해할 수 없고 어른들도 과학 지문을 읽는데 이해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운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그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속력은 단순히 얼마나 빠른가만을 나타냅니다. 시속 100km라는 숫자 자체가 속력이에요. 그런데 속도는 빠르기의 방향까지 더한 겁니다. 시속 100km로 북쪽으로 간다는 정보 전체가 속도죠. 가속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력은 빠르기,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 가속도는 빠르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100km라는 숫자가 속력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속 100km, 남쪽 방향이라는 정보 전체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시속 100km에서 120km로 빨라진다면 이게 바로 가속도입니다. 속도가 변하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고요? 운동을 이해하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속력만 알면 빠르기만 알 수 있어요. 속도까지 알면 어디로 가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고요. 가속도까지 이해하면 운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이해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속력이란 단어를 한자로 쪼개보면 속과 역이 합쳐진 말입니다. 속은 빠르다는 뜻이고 력은 힘이나 세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속력은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 빠르기의 정도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는 방향이라는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때문에 속력이라는 말에는 크기, 빠르기, 수치의 어감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속력을 높이다, 속력을 측정하다와 같은 표현이 자연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속력은 방향과 무관하게 단지 얼마나 빠른가만을 말하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스칼라량, 즉 크기만 있는 양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같다는 말은 두 물체가 같은 빠르기로 움직인다는 뜻일 뿐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속도는 어떨까요? 속도는 속과 도가 결합된 말입니다. 속은 빠르다는 뜻이고 도는 정도나 기준, 척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속도는 단순히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른가와 함께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까지 함께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크기와 방향이라는 두 가지 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속도라는 말에는 방향성, 벡터, 운동의 전체 정보라는 어감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속도를 바꾸다라는 표현은 빠르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요. 속도는 물리학에서 벡터량, 즉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양으로 분류되며 이게 속력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같다는 말은 두 물체가 같은 빠르기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가속도는 좀 더 복잡합니다. 가속도는 가와 속도가 결합된 말인데요. 가는 더하다, 보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속도는 앞서 설명한 대로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 자체가 아니라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물리량이에요. 이 때문에 가속도라는 말에는 변화, 증감, 시간에 따른 속도 차이라는 어감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다, 가속도가 크다와 같은 표현이 자연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을 의미하므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가속도는 0이 됩니다. 반대로 속도가 빠르게 변하면 가속도는 커지고요. 재밌는 점은 가속도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감속 또는 마이너스 가속이라고 부르며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해요. 영어로 보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속력을 영어로 하면 스피드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얼마나 빠른가를 나타내는 말로 방향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의 빠르기만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는 한국어의 속력이 크기만을 다루는 스칼라량이라는 점과 일치합니다. 반면 속도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벨로시티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벨로사이타스에서 유래했는데 빠름이나 신속함을 의미하죠. 물리학에서 벨로시티는 속력의 방향까지 더한 벡터량을 의미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 벨로시티의 핵심이에요. 이는 한국어의 속도가 방향성을 포함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가속도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acceleration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어근 ad와 빠르게 하다는 뜻의 셀러가 결합된 말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과정, 즉 속도의 변화를 의미하죠. 빠르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어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율을 나타낸다는 개념과 맞아떨어져요.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육상 선수가 100m를 달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평균적으로 초속 10m로 달렸다면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직선으로 북쪽을 향해 달렸다면 초속 10m, 북쪽 방향이라는 정보 전체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출발할 때는 정지 상태에서 점점 빨라져서 초속 12m까지 도달했다면 이 과정에서 가속도가 작용한 겁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로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이때 80km는 숫자가 속력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면 시속 80km 남쪽 방향이라는 정보가 속도입니다. 이 차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10초 동안 시속 100km로 빨라졌다면 이게 가속도예요. 시간당 속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원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놀이공원의 회전목마를 생각해 보세요. 회전목마의 말은 일정한 빠르기로 빙글빙글 돕니다. 속력은 일정해요. 하지만 속도는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동쪽을 향하다가 북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변함으로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속력이 일정해도 방향이 바뀌면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현재 속도, 시속 60km라고 나오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 정보는 따로 화살표로 보여주고요. 만약 정확하게 속도를 표현하려면 시속 60km 북동쪽 방향이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10초 후 시속 80km에 도달할 예정이라는 정보는 가속도와 관련된 겁니다. 야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물리학에서는 주로 순간값을 다루는데 이게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속력은 방향 없이 빠르기만 나타내는 스칼라량이고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벡터량입니다.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속력은 얼마나 빠른가를 말하고 속도는 어디로 얼마나 빠른가를 말하며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세 개념 모두 중요하고 각각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속력만 알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속도와 가속도까지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운동을 볼 때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같은 현상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속력은 크기만 보는 것이고 속도는 방향까지 보는 것이며 가속도는 변화까지 보는 거예요. 운동을 바라보는 세 가지 다른 차원인 셈이죠.